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제가 말고 다른 강사님이 또 수업 일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고객 응대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가 하는 고객 응대는 현장에서 메일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고객 분석 이런 것까지 좀 제가 현장에서 해봤을 때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 거라서 실무할 때 좀 필요한 고객 응대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샵을 20년 정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직원들이 몇백 명이 거쳐갔거든요. 근데 그 몇백 명이 거쳐가면서 제가 완전히 초보였던 직원들을 3개월 안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다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화해서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서 하나만 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교육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불과 2주 전에 니퍼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시죠?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웬간한 시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시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지만 고객들이 안 오고 고객이 왔는데 제대로 응대를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술은 어차피 기술은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기술의 그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접점에 있다고 그래요. 고객을 바로 응대를 하죠.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행동에 나타나요. 그걸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술을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시술하는 자세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고객들은 보여요. 난 모르지만. 내가 고객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겠다라는 것이 보이면 고객들은 감사하고 끝까지 받아. 하지만 얼마짜리구나 이런 식으로 고객을 계산하게 되면 고객들은 그걸 금세 알아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 순간만큼은 그 고객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해서 내 마음처럼 내 손처럼 이렇게 응대를 해주면 고객들은 알고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정성맞이하고 경청하고 실천하고 이제 불편 분만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주인 정신을 가지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 정신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저는 홈쇼핑 직장을 다녔어요. 분장실을. 거기를 한 5년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내가 여기에 오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러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서 했어요. 직장 생활을. 그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에서 제가 오너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매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여기 오너라면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다 보면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운영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정신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제 고객이 요청한 업무는 빨리빨리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것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고객이 나 이거 해줘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딴 거 엉뚱한 걸 한다거나 해줬는데 이게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거를 제대로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해준다거나 이러하면 고객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고객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스킬은 쌓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고객들을 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모와 복장의 중요성. 제가 앞치마를 항상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앞치마, 마스크를 항상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은 샵에 딱 들어왔을 때 청결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저는 사실은 가급적인 가운을 입어요. 매장에서도 가운을 입고 이름표를 달아요. 나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갈하고 통일되고 단정되겠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신뢰를 느끼고 여기는 뭘 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주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여기는 청결하게 해주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용모와 복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표정도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인사를 한다거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보낸다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들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을 우린 대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핀트에서 눈빛이 딱 변해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해서 왜 그랬을까? 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표정이나 이제 고객들하고 눈을 맞춰가지고 어떠한 마음인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잘 하시리라고 봐요. 굳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인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인사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뭐 써있지만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인사하는 방법. 이거는 바르지 않는 자세. 망설일 것처럼 하는 인사나 고개만 까딱하거나 말로만 한다거나 아쉬울 때만 갑자기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알죠, 고객들이. 네. 무표정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고객을 응대할 때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거의 예약제거든요. 예약제로 거의 하고 워킹이라고 하죠. 그냥 바로 들어오시는 고객들. 그런 고객들은 잠깐 기다리세요 해도 이해를 하지만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딱 받기로 오네요. 그런데 그 전타임 분 고객이 늦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타임 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막 길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고객은 막 화를 내요. 그럼 그거를 또 해결해야 돼요. 시술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을 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빠르게 마음은 편안하게 눈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전화를 해서 뭐 예약을 받는데 전화 말고도 SNS로 해가지고도 예약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전화로 계속 예약을 받다가 지금 카톡으로 바꿨어요. 아예 고객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나 룰은. 그래서 지금 전화로 예약을 받으면 정신이 없어요. 고객 하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카톡 아니면 다른 어떤 미용실 문자 아니면 예약 프로그램 그런 걸 받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매장이나 뭐 저기 영업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등록을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약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공짜로.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알아서 고객이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아쉽고 이것도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은 성격이 급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 되면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사항 한꺼번에 막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차근차근 빨리 처리해 드리는데 요거는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좀 릴렉스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화날 때까지 나도 같이 막 화가 난다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같이 소리가 질러지면 그분은 그냥 나가버려요. 뛰쳐나가버려요. 체크를 해서 조금 릴렉스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응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의심이 많은 사람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러지? 이게 왜 얼마? 왜 이게 이 금액이 돼? 막 이러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 이 재료는 싼데 왜 이걸 비싸게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 시술을 하고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제 사와서 그거를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그거를 근거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의심하시는 분은 계속 의심해요. 계속 의심해서 끝까지 의심해서 나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 근거 있게 다 얘기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이 없고 온순한 고객이 있죠. 그분들은 무섭죠. 네, 말없이 안 와요. 네, 말없이 안 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말없이 안 와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요. 왜 안 오는지. 그래서 저희도 고객이 1200명이 있거든요. 고정 고객이.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은 전화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와요, 다시. 근데 이런 분들은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시술을 하면서. 그리고 흥분하는 고객, 아까 막 급한 분하고 조금 통하는 분이죠. 감정 기복이 심해서 되게 좋았다가 되게 힘들어했다가 막 그래요. 이런 분들도 급하게 하시는 분처럼 평온하게 차근차근 릴렉스하게 풀어주셔서 대하는 게 좋습니다. 거만한 고객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진짜 되게 다양한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고객들은 내 고객님은 충분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추겨 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들에 대한 성향이 있고요. 또 빨리 시술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이건 이렇게 했었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시면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지?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했던 걸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샵을 본인들이 운영을 하실 때 운영할 수 있는 고객의 파악이에요.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어떻게 손님이 오지? 그렇게 되겠죠. 보통 스텝이 이렇게 홍보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스텝이 있어요. 홍보를 기획 분석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를 활성화한다라는 게 있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NS, 페이스북, 인스타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 홍보로 해서 올리는 건데, 홍보도 내일 하는 디자인만 올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흥미거리를 끌고 오게 해서 컨텐츠 사람들이 유입해서 올 수 있게 키워드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어야 돼요.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야지 와서 여기가 내일 하는 곳이구나 하고 와서 흥미 깊게 보고 가깝네 하고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툴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네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포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뷰티 업종 중에서 네일이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폐업하는 게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그만큼 오픈하기 쉽다는 거. 왜 쉬울까요? 자본이 적어요. 처음에 오픈할 자본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로드샵이 있고 샵인샵이 있죠. 로드샵은 보통 얼마 정도 들까요? 보증금하고 재료비, 뭐 이것저것 인테리어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최대 1억. 최대 1억. 더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이 싼 곳은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드샵을 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월세는 생각을 하고 오픈하셔야 돼요. 샵인샵은 얼마 정도 들까요? 샵인샵 아세요? 네. 최대 3천이에요. 2천에서 3천 사이, 2천에서 5천 사이. 2천에서 5천 사이. 네.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월세도 작고, 재료만 거의 사고 산다고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는 안 들어가죠? 네. 적죠.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소자본인 거예요. 굉장히 소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쉬워요. 오픈이 쉽고,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킹 손님 유입이 쉬워요. 샵인샵은 워킹 손님 유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의 차이를 보면 훨씬 로드샵이 높아요. 샵인샵은 낮고. 근데 샵인샵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샵인샵을 한 5개까지 해봤거든요. 저희 샵을 하면서. 샵인샵에서 성공하는 거는 왜 성공하냐면 본인의 손님을 가지고 있을 때 샵인샵이 성공해요. 본인의 샵을. 고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 고객들을 만드시라고 처음부터 조금씩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게 샵인샵이고 단계가. 그리고 이제 로드샵으로 가는데 로드샵은 운영 비용, 고정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계별로 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서비스업 중에서 뷰티 산업이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 분야에서. 네. 그래서 그 네일 서비스 시장이 이제 15년 기준 1조 원의 시장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시긴 하겠지만 요즘엔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 네일을 하면 자기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층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 40대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월소득이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이신 분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3개월에 1에서 1.5회 이용을 하고 관리 비용은 2에서 4만 원이 적당하다고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시트지로 해서 설문지로 해서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서 300명을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죠. 이 사람들 30, 40대는 보통 가정주부들이 많죠. 아이가 있겠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를 위한 네일을 개발해서 접근을 해도 이 사람들이 같이 오겠죠. 네, 만약에 5, 60대다 그러면 20, 30대 자녀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 같은 데도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요. 스타벅스 같은 데 있는 데에는 상권이 다 좋다고 하죠. 그게 정확한 시장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안 그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작정 오픈해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오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 샵인샵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샵인샵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샵인샵을 할 때는 당당하게 사업자 내겠다고 하고 사업자 내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판매 전략은 충성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고객이 나한테 계속 오게끔 어떻게 나는 경쟁력이 어떤 것일까? 나는 아트를 잘해. 나는 시간에 잘 맞춰. 나는 원하는 디자인 잘해. 이러한 나만의 기술, 나만의 경쟁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판매 전략이고 이런 걸 잘 하셔야 점점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STB 전략, 이것도 시장 세분화해서 이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자, 이거는 이것도 조금 어렵겠다. 보통 이거는 저희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월화수목 금토 중에서 화요일 평일날 의외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시간대는 4시 가장 많이 왔어요. 그때 많이 몰린다는 소리죠. 네. 그럼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두세 명이 같이 매장을 운영한다면 그 시간대는 같이 몰려있고 다른 시간에 분산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있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요. 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요일 날은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샵을. 근데 그 주변의 상황을 보시고 여기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 날. 그런 한 곳이다 하면 일요일 날 하셔야겠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휴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파악하셔서 그 스케줄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어떻게 손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직원들을 스케줄링 해가지고 그때 한 3-4명을 몰아놓고 손님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물론 내 역량 강화도 되겠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객들이 어떤 가격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매장을 만약에 오픈을 한다 하면 메뉴 고민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실 거예요. 메뉴 가격 정하는데 이거 얼마 해야 되지? 이거는 또 고객이 이거 얼마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 가격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정찰제로 쫙 정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기본 단가에 추가할수록 5,000원, 100원 이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라고 하고 그거 추가하면 추가대로 다 네, 그렇게 정찰제로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되고 어쩌다 한번 정말 고마운 분이나 이러면 내가 이건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금액이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픈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격 정하기, 메뉴 가격 정하기예요. 그런 것도 조금씩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고객이 오시면 어떻게 순서가 되는가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객이 오시면은 이런 차트를 만드셔야 돼요. 차트를 만드셔야 되고 고객이 전화가 오시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꼭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예약을 잡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시는지 그래야지 소요 시간이 나오니까 예약 시간을 빼놓겠죠? 그래야 다음 타임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원권 사용 현황이라든지 회원권 사용 현황에는 그 고객이 그날 어떤 거를 시술했는지 어떤 제품을 했는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걸 다 적어놔요. 그럼 다음번에 왔을 때 이거 이렇게 해드릴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놔요. 저희는 2014년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역이 12년부터 그 고객들 내역이 쭉 다 있어요. 어떻게 뭘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해놓으시면 좋고 그래서 시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야지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이 중요해요. 클레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중요하거든요. 결정장애이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못해요. 시술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결정을 못해요. 이 디자인을 할까 저 디자인을 할까 결정을 못해요. 그걸로 30-40분 다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내가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너무 많은 거 말고 한 4-5가지 정도에서 계속 좁혀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점점 내가 뭘 원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모르겠어. 그러면 고객님은 어떤 계열이 더 좋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좀 따뜻한 거만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긴 해. 그럼 빨간 계열 중에서도 오렌지, 레드, 그리고 핑크 이런 게 있는데 요거에서 어떤 게 좋으실까요? 하고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핑크도 괜찮고 레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핑크와 레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요즘 입는 옷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맞춰져요. 그래서 그분한테 결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정장애이신 분들한테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워달라고 해요. 그럼 제거 바로 했는데 지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클레임이 되고 그 다음 타임 안 되고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최종 결정 본인이 하게끔 유도를 하셔서 우리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 컨슈머가 뭐예요? 상습적으로 클레임 거시는 분들. 네. 아예 작정을 하고 클레임 거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신고도 많이 당해봤어요. 신고도 많이 당해봤는데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시트 다 해놓고 계약서 서약서 다 쓰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작정을 하고 클레임을 걸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합니다. 근데 내일은 그렇게 복지분야에서 그렇게 배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서약서, 동의서, 인증서 이런 거는 다 받아놓으셔야 돼요.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런 것도 다 작성을 하셔서 받아놓으셔야, 사인을 받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쇼가 뭐죠? 안 나타나는 거. 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제 회원권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그때그때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권을 하시는 분들은 노쇼 할 경우엔 차감을 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안 나타나, 그때그때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노쇼 착 방지 금액을 받아요. 예약 금액을 그 시간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안 오시면 그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 손해거든요. 시간 싸움의 직업이기 때문에 매장 운영할 때는 굉장히 되게 타격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또 환불을 요청해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돈 다 돌려줘. 나 한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나 돈 낸 거 다 돌려줘.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안 돌려줘. 안 돌려줄 수가 없죠. 신고하고 만약에 신고하고 이러면 돈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약서 내용의 환불 규정 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며칠 이내에 환불 시는 얼마 몇 프로, 며칠 이내는 몇 프로. 그리고 환불 시에는 하신 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공제 후 환불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서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그거에 준해서 환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거에 준해서. 그러니까 시술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내용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술한 거에 대해서도 다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이런 건 진짜 되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 사항을 다 정해 놓으시고 사인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규정 사항에 따라서 한다. 1인 샵이라 하더라도 규정 사항은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환불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덜 힘들어요. 네. 샵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렵죠? 네, 아직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직접 샵을 운영하실 때나 취업을 하실 거나 이럴 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맞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영상을 찍었고 나중에라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자, 젤 제거한 다음에 저 그냥 케어만 할 거예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젤 제거하고 나 젤 다시 할 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에 따라서 제거랑 케어가 틀려요. 네. 그 보통 그냥 제거만 하는 영상 뭐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 그렇게 제거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젤 제거한 후에 그냥 케어만 할지 케어만 하고 가실지 아니면 젤을 다시 할지에 따라서 틀린데요. 방법은 두 가지씩이 있죠. 호일이나 클립을 이용을 하죠. 본인한테 적합한 것으로 하시면 돼요. 적합한 것으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건데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는데 저는 클립이 더 편해서 사실은 클립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젤 제거 후 영양 케어를 할 경우에 나 케어만 하고 갈 거예요 하면은 호일을 이용할 때는 화일 100g 정도 되는 거 120이나 좀 거친 것으로 표면을 갈아야 돼요. 표면을 가를 때 요령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가시면 안 되고 사이드 쪽을 많이 갈아주시고 탑 부분을 많이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일을 감싸고 푸셔로 탈각을 해요. 호일 감싸고 보통 15분 정도 있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일이나 스팀 타올을 이용을 하면은 5분이면은 푸셔 탈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이나 스팀 타올을 이용을 해서 5분 안에 바로 푸셔 탈각을 해서 바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유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영양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클립을 이용할 때는 호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립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은 같으나 클립만 끼우는 거예요. 호일은 감싸서 하는 거지만 클립은 끼워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후에 케어는 이제 영양 케어 이제 오일이랑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을 해서 케어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영양제를 발라주시면 영양 케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젤을 한다면 나 다시 젤 할 거야 하면 유수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일이나 스팀 타올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스팀 타올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스팀 타올 바로 접하게 하지 말고 비닐에 싸서 그 위에 얹을 수 있게 빨리 해야 된다면 그렇게는 하셔도 되는데 바로 직접 닿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유수분이 절대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일을 이용하거나 클립을 이용하는 건 순서는 똑같지만 이거는 오일이나 스팀 타올을 직접 닿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푸셔 탈각할 때 조금 어렵겠죠. 네,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푸셔를 탈각 잘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손톱을 하고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사실 시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좀 더 길게 했어요. 네. 젤이 되어 있어요. 젤이 되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일로 해서 항상 스크래치를 내줘야 돼요. 스크래치를 안 내고 그냥 하면 절대 안 돼요. 스크래치를 낼 때 이쪽 사이드 쪽 신경 써서 해주시고 후리엣지 부분 만약에 손톱이 많이 길렀으면 클리퍼로 잘라주시고 해주시고 많이 안 길렀으면 여기 부분 후리엣지 부분도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탑 표면을 가시면 돼요. 탑하고 컬러 초입까지만 가시면 돼요. 컬러를 다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가실 때 이렇게 가로로 보통 가시죠. 제거를 할 때 밑에서 위로 쳐줘서 갈면은 훨씬 잘 갈려요. 밑에서 위쪽으로. 그래서 쏙할 때는 밑에서 위쪽으로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이드 쪽에 돌려주시고 후리엣지 부분 갈아주시고 밑에서 위쪽으로 쳐서 갈아주시면 잘 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나 호일을 끼우는 거예요. 하나는 클립을 끼우고 하나는 호일을 끼울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나 호일을 끼울 땐 100% 퓨어 아세톤 속으로 이거죠? 이거로 네. 이거 그냥 예, 그냥 아세톤으로 하셔도 돼요. 100% 퓨어 아세톤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100% 퓨어 아세톤으로 해서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로 해서 아 맞아. 100%니까는 퓨어 아세톤이 100%니까 이걸로 해서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서 손톱 위에 다 얹으신 다음에 클립을 끼우거나 호일을 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클립을 끼우고 하나는 호일을 끼워 볼게요. 이걸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없을 땐 이걸 써도 되는데요. 100% 퓨어 아세톤이 제일 좋아요. 사이드 쪽. 이쪽에를 먼저 갈아주는 것이 이쪽에 용액이 스며들면서 리프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쪽에 먼저 갈아주시고 그 후에 밑에서 위로 쳐주세요. 자, 손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아주시고 자, 탑과 컬러 중간 전까지 갈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닦아주시고 충분히 적신 후에 우선 클립을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얘는 클립을 끼울 때 항상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손끝이 닿았는지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일을 해볼게요. 그몇분 닦으면 돼요? 보통 15분을 놔두라고 해요. 그런데 손이 상할 수가 있어요. 백탁 현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손톱이 허옇게 되거나 또 손톱 주위가 이만큼 허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시는 게 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싹 갈고 이쪽 갈고 다시 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잘 안 떨어지더라도 그때 다시 탈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싹 갈고 끼우고 다른 손 하고 끼우고 다시 와서 푸셔 새끼손가락부터 탈각 이거 호일 끼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푸셔로 탈각을 하시고 안 되면은 파일로 미시면 돼요. 그래야지 덜 상해요. 이게 손톱이랑 이제 100% 아세톤이 손톱이나 손 주변 살에 스며들었을 때는 정말 손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덜 탈각이 되는 거는 파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얘도 사이드 주변 해주시고 밑에서 위로 쳐주시죠. 아프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갈다가 이 살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시고. 자, 가로가 아니에요. 밑에서 위쪽으로, 사선 방향이라도 밑에서 위쪽으로. 자, 제거를 하면서 스킨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드릴을 배우실 수 있어요. 스킨, 손톱 스킨. 손톱 스킨. 바디, 손톱 바디. 손톱 바디. 뭐야? 바디. 저희 네일의 구조 맨 처음에 배웠는데요. 아 맞아. 아 이거. 네, 손톱의 구조, 네일의 구조. 네. 자, 호일을 쌀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고 돌려서 꾹 눌러주셔야 돼요. 꾹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빨리 이게 탈각이 되기 위해서 그 스팀 타올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아니면 온장고에 넣어져 있는
스팀 타올을 비닐을 싸서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주죠. 네. 그러면 이게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탈각이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젤 하시고 보통 사우나 많이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떨어지죠. 고온 다습.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탈각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꺼내 볼 건데요. 아직 오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하기 전에 푸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이게 더 좋아요. 네, 왜냐면 이게 푸셔를 할 때도 훨씬 스킨에 망가지지 않게. 이게 많이 굴곡이 져 있으면 중간에 떠 있죠? 중간에 떠 있어가지고 잘 안 되죠? 이거는 스킨이 딱 밀착감이 좋아서, 그리고 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제거할 때 잘 안 제거가 될 경우에 긁어주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런 푸셔를 나중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교를 해보시면 틀리죠? 그 긁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요. 또 케어를 할 때 스톤 푸셔라고 있어요. 이게 대가 검은색인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각이 져 있죠? 사선으로. 이게 스킨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밀착감이 좋아요. 그쵸? 옆에. 그래서 이 그 큐티클 리무버를 바르고 이 굳은 살이나 살을 정리할 때 같이 밀어주기 되게 좋아요. 이게 돌이에요, 돌. 스톤 푸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밀어주고 큐티클 리무버까지, 큐티클까지 정리해주기 좋아요. 이 푸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이 덜하고요. 이거를 그 안 밀리는 각질 같은 경우에도 롤링을 해주면, 여기서 롤링을 해주고 밀어주면, 돌리고 밀어주면 훨씬 잘 밀려요, 자극 없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요것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들은 요걸 또 잘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 오일 있어요? 안에? 오일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전에 샀는데 뭔가 있었어요. 여기 오일 뭔가처럼. 오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고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 뭔가 있어. 아, 나오는 거? 아, 뭔가 에센스 있을 나오는 거? 네, 그거는 그 아니에요. 기능이 없어요. 네. 케어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는 이 재질도 고무인 경우도 있거든요. 고무는 또 이 기능이 없어요. 돌. 왜냐하면 그 사우나 같은 데서 어머님들이 돌에다가 발 뒤꿈치 미시죠. 네. 돌이 그 각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톤인 경우, 돌인 경우, 그거로 되어 있는 아무 기능 없는, 네, 돌로만 되어 있는, 이게 좋아요. 네. 자, 그럼 얘를 탈각을 해볼게요. 탈각할 때 빼볼게요. 뺄 때는 이렇게 클립만 빼면 되고, 자, 만약에 약간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이런 게 백탁 현상. 이렇게 하고 여기 손톱에도 백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빼야 돼요, 가급적이면. 한 손하고 또 한 손하고 다시 오고. 자, 그리고 푸셔로 이제 밀어줘야 되겠죠. 탈각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내 쪽으로. 항상 내 방향으로. 내 방향으로 하려면 이 위에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큐티클. 네, 큐티클 쪽부터. 자, 살짝 긁어봐요. 들고 일어나네. 들어가네. 그러면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잘 떨어졌네. 힘을 빼시고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 손끝에 안 떨어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도톰하게 올리는 경우 있어요. 장식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긁어주고 다시 한번 넣어주셔서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너무 오래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얘도 지금 백탁 현상이 좀 일어나려고 하죠. 하얗게. 그리고 여기 손 주변 이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놔두잖아요. 여기 쪼글쪼글해져요. 이거 회복이 잘 안 돼요. 한참 있다 회복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놔두시면 절대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긁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리고 이쪽을 풀어볼게요.
꼭 내 쪽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고객 손 다 비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긁을 때 손톱 스킨은 전혀 상하지 않고 긁고 있어요. 잘 안 긁히면은 겉에 컬러 있는데 먼저 긁어보고, 또 이쪽을 사용하면 조금 더 강하게 긁히겠죠? 잘못하면 자기 손도 다칠 수 있겠네. 네, 본인 손도 비어요. 그래도 고객 손 비는 거보다는 내 손이 비면은 낫죠. 그나마. 고객 손 비워봐요. 다음 곡이 못하잖아요. 다음 고객. 나도 조심해야죠. 나도 조심해야죠. 네. 다음 고객을 못하죠. 온 손님 돌려보내요? 저 손 비었어요. 그러고 돌려보내요? 이렇게 살이 같이 스킨이 자꾸, 이게 스킨 갖고 자꾸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까지 하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스킨 하나도 안 건드려졌고, 이거는 지금 본더 자국이에요. 본더 자국. 프라이머 자국. 프라이머랑 베이스랑 붙어있던 자국. 여기. 그래서 스킨을 아까 여기서 끌고 왔던 거, 그거 스킨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본더랑 베이스 자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탈각을 해놓고 이제 케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는 영양 케어, 하나는 그냥 건식 케어. 이제 젤을 다시 할 경우 그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똑같죠? 영양 케어는 오일하고 큐티클 리무버를 묻히죠. 아, 그리고 그 영양 케어 할 때 제거용에 묻히기 전에 오일을 묻히고 클립을 끼워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 푸셔로 해볼게요. 자, 이게 밀착이 좋죠? 이렇게 평평한 곳이 밀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살까지 같이. 큐티클 쪽에는 롤링을 해서 각질을 잡아주고 밀어주죠. 여기도 옆에 사이드 각질과 살.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티슈 하나만. 뭐 쓴데? 하고 푸셔. 리퍼. 리퍼에서 Просто это не тоже. 잡아주시고. Потом она высыхает, она будет 제가 쉐입은 안 잡았습니다. 쉐입은 잡으셔야 됩니다. надо прицепленная. 이렇게 해서 리퍼 주시고, 잡아주신 후에 오일을 한 번 더 바르겠죠? 오일을 발라서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신 후에 영양제를 발라서 도포를 해주고, 이렇게 영양 케어로 마무리를 해주고. 선생님 영양제 없으면 베이스로 영양제 없으면 베이스 하지 마시고 오일로 마무리를 하세요. 오일. 네. 자,
자, 여기는 이제 젤을 한다고 했어요. 자, 차이가 나죠? 네. 젤을 한다고 했어요. 젤을 한다고 했으면 오일을 넣으시면 안 되고 큐티클 리무버만 넣으셔서 똑같이 푸셔를 해주고 이거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서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롤링을 하면은 각질이 연화돼 가지고 밀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자, 옆에 특히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굳은 살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도 옆에 같이 돌로 밀어주면 각질이 연화돼요. 특히 발가락 굳은 살 많잖아요. 이걸로 해서 해주시면 손발용 따로 쓰셔야 돼요. 이거 손 쓰시고 발 쓰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옆에 굳은 살까지 정리가 아주 잘 돼요. 이미 이걸로 다 밀어져서 니프 할 게 별로 많이 없어져요.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는 지금 그 스킨을 잡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게 지금 프라이머나 그 베이스 자국이거든요. 이건 그냥 놔두셔도 돼요. 놔두시고 바로 여기에 프라이머가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없앴죠? 아예 다 싹 오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마르신 후에 프라이머를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젤을 시작할 수 있게 제거 후에. 자, 그러면 자, 손이 상태가 틀리죠. 네. 영양 케어, 젤 제거 후에 영양 케어 하는 단계 젤을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젤을 하고 바로 젤을 해야 손이 오히려 덜 상해요. 오히려 이렇게 놔뒀을 때는 영양 케어를 계속, 영양제를 계속 바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상해요.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젤을 해서 손톱이 약해졌대요. 아니거든요. 젤을 하고 있으면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젤을 오프 탈각했어요. 그럼 옷을 벗으면 더 춥죠. 더 저항력이 약해져요.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손이 나가겠죠. 그래서 손이 약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손이 그대로 가요. 이 상태로. 탈각할 때 손톱 스킨을 많이 갈지만 않으면 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손이 더 오히려 안 상해요. 그거를 고객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원리를? 네. 그래서 고객들은 젤을 해서 젤 때문에 손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의 문제예요. 제거를 하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항상 이 영양을 발랐을 때는 영양을 계속 매일매일 발라주시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톱이 더 상할 수가 있다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되셨죠?
사이드 돌아가면서 여기 모서리로 약하게 아파요? 아프지. 모서리 살짝 거기는 살짝 가져야죠. 돌아가면서 거기 네, 그 다음에 프리지 그럼 돌아가면서 긁어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 막아주고 큐티클 막아주고 너무 멀리 잡았어요. 예. 조금 더 강도 줘도 돼요.